자, 이제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네, 쉬는 시간 끝. 쉬는 시간 끝. 일단 문제들을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최단 공문 이야기는 그냥 이거는 과제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유형 19번부터 21번까지 해서 18번부터인가요? 네, 18번부터는 좀 그렇고 네, 유형 19번부터 21번까지 짝수번만 역시 짝수번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네, 유형 18번하고 23, 22는 그냥 과제로만 하면 될 것 같고 유의하게 합니다. 경우 나누는 연습, 그 다음에 일부의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유형 19번부터 21번 문제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서 중복조합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조합에서 여러분들 좀 하고 가셔야 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중복조합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함수 개수까지 오늘 조금 같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9번부터 21번까지 짝수번 문제들을 좀 먼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풀어주세요. 유형 19번부터 21번입니다. 205번부터 229번. 중에 짝수번들만 손을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문제를 풀어주시고 잘 안되는 거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문을 받아주겠습니다. 발차기 쉬고 오신군요. 현수야 205번부터 229번 중에 짝수번 그러면 11문제 있습니다. 12문제? 그래서 유형 19부터 21까지 12문제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뒤늦게 와서 뭔 소리야 이러시는 분들은 프린트 받은 것 중에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미리 좀 손을 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면서 답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저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풀다가 막히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지금 풀고 있는 거 나중에 거둘 예정이에요. 네. 시간 있을 때 틈틈이 빨리 풀어 놓으세요. 네, 거둘 때는 전 문제 다 풀어서 내라고 했거든요. 같은 거 들고 가니? 그냥 자니? 자요? 없지 뭐. 그 정도 잘 없지. 핸드폰 있잖아요. 자가? 풀 하면 핸드폰이 다 되고요. 그게 모델이 5G 2일걸? 사이즈 좀
자, 얼추 정리가 되어 가시나요? 자, 206번부터 228번까지 문제들 중에서 네, 잘 안 풀리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8번.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자, 그럼 218번 문제를 좀 보고 중복적으로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218번 문제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뭔 소리야 이 얘기를 하자는 건데 전반전에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대요. 근데 한참 경기를 못 보았는데 결과는 5대 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를 A팀, 여기를 B팀이라고 하면 이 사이에 골이 A는 4골이 나왔고 B는 3골이 나왔다. 그래서 요 7골의 뭐라고 할까요? 순서는 내가 모르지 않냐? 이걸 배열해 보아라. 이런 내용이라고 해서 네,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눠주시면 35가지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뭔 소리지? 이 얘기죠.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잘 풀려요? 온라인으로 더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러시면 일단 저희는 어디로 좀 넘어갈 거냐면 뒤로 좀 훅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397번이 있습니다. 397번. 중복조합. 중복조합.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제죠.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 유형의 마지막 주제고 뭐라고 할까 문제 풀이는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복조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복조합의 뜻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뽑는다. 네, 요걸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기호는 NHR 하모니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중복을 사용하여 뽑는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근데 저 H라는 기호를 어떻게 보면 그냥 저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는 없어요. 저 상태에서 계산하는 건 없고 이 기호를 바꿔서 쓸 건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 두 개의 식을 더해서 1을 빼고 컴비네이션 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왜 n 더하기 얼-1 컴비네이션 r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복조합의 이해도가 필요해요. 솔직히 뭐 이런 이해가 없어도 저는 그냥 공식만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들이 나왔을 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많이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좀 먼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자립값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칸막이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립값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이라는 카드와 2라는 카드가 있다. 3까지 있을까요? 자, 1, 2, 3. 요 서로 다른 세 장의 카드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뭐 1도 여러 장 먹고 2도 여러 장 먹고 3도 여러 장 먹고 그래서 이 1, 2, 3을 중에 내가 4장의 카드를 뽑아보고 싶다.
4장 너무 많아요. 3의 6C4 그러면 6C4 15가지 뭐 쓸 수 있죠. 자, 4장의 카드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중복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111 그 다음에 뭐 11 12 11 13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11 22 11 23 아우 파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드를 뽑는 거 지금은 순서로 배정하지 않는 거니까 뽑기만 하기 때문에 선생님 2111도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지금 3장 중에 4장을 뽑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33, 33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 모두 몇 가지로 나열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조금 애매하죠. 이걸 다 쓰기는 좀 힘들고 그럴 때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 자리값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리값은 없어요. 얘는 그냥 플러스 0. 두 번째 숫자들에다가는 무조건 다 1을 더할 겁니다. 세 번째 자리는 2를 더할 거고요. 네 번째 자리는 3을 더하게 돼요. 자리값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숫자가 1, 2, 3, 4 1, 2, 3, 5 1, 2, 3, 6 1, 2, 4, 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마지막에는 3, 4, 5, 6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서는 같은 문자들이 구분이 되지 않지만 자리값을 줌으로 인하여 같은 문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갈까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이거요 그냥 6장 중에 4장 정도가 아닌가요? 그래서 15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주면 원래는 서로 다른 3장 중 4장을 중복해서 뽑는데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리값을 3까지만 주면 되더라고요. 요 4보다 하나 작은 숫자까지만 자리값으로 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3 곱하기 4-1 컨비네이션 4에 해당되더라고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리값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게 돼요. 자, 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제 어떤 방법도 쓸 거냐면 칸막이 이론을 쓸 거예요. 칸막이 이론? 뭔 소리야? 1, 2,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나열을 하는데 구분을 좀 지어주겠다. 구분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몇 개의 칸막이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 2개의 칸막이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칸막이를 2개를 놔요. 칸막이를 이렇게 2개 넣고 4장의 카드를 이렇게 놨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칸막이 앞에는 1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에 있는 걸 2라고 생각할 거고요. 마지막 칸막이보다 오른쪽에 들어가는 걸 3이라고 쓴다면 그렇죠.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나열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칸막이 이론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칸막이 2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이 등장을 한다면 이건 뭐예요? 1이 하나도 없고 2도 하나도 없고 3만 4장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 괜찮아요? 그러면 전체 몇 칸이 필요한 거냐면 6칸이 필요해요. 전체 6칸 중에 숫자 카드를 놓는 케이스는 4가지거든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녀석을 6 컨비네이션 4라고 써도 되고요. 나중에는 뭐 선생님 저는 빨간색 칸막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6 컨비네이션 2라고 쓰고 싶어요. 상관없습니다. 칸막이 기준으로
카드 위주로 읽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칸막이 이론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역시 3H4를 표현을 하긴 할 텐데 서로 다른 세 장의 카드였기 때문에 칸막이가 2개 필요하죠. 칸막이는 2개밖에 안 필요해. 3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2개 필요해. 전체 6장의 카드를 나열할 때 나는 4개의 숫자 있는 카드를 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지만 빼기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좀 다르죠.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NHR이라는 기호를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로 계산을 하자는 데 의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제가 저렇게 바뀌는지를 일단 여러분들은 자리값 이론과 칸막이 이론을 통해서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N 더하기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럴 텐데 솔직히 문제 유형상으로는 두 번째 문제 유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는 이거를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할 거고요. 뭔 얘기인데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거기 유형 어디로 좀 넘어가 보시냐면 14번으로 좀 가보세요. 유형 14번으로 가셔서 우리는 방정식 A 개수를 이걸 기본 아이템으로 장착할 겁니다. 기본 아이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45번 같은 문제들이 기본적인 아이템이에요. 다 A하고 B하고 C하고 더해서 8을 만드는데 A, B, C가 의미하는 점수에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8을 만드는데 2, 3, 3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A, B, C라는 세 장의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A, B, C라는 세 장의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나는 2장, 3장, 3장을 뽑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서로 다른 3장 중에 8장을 뽑는 행동인 거죠. 가능합니까? 서로 다른 3장 중에 8장을 뽑는 행동? 이해가 돼야 돼요. 아, A 한 장 이렇게 장수가 곧 저 녀석의 값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서로 다른 3장 중에 8장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이해가세요? 근을 장수로 보신 겁니다. 몇 장을 뽑았다. 몇 장을 뽑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 전체 지금 8장의 카드가 필요한데 둘, 넷, 했어요. 8장의 카드가 필요한데 A를 몇 개 뽑고 B를 몇 개 뽑는지를 칸막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면 괜찮아요? 그러면 2장, 3장, 3장 뽑았다 이런 얘기가 될 거니까 전체 10개가 필요한 거죠. 전체 10개 중 숫자는 8장을 쓰는 거다.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할 때는 10 컨비네이션 8 또는 10 컨비네이션 2라고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45가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되실까요? 일단 기본적인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이야기.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쓰는 걸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공식으로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2개 더해서 하나 빼는 거에서 컨비네이션 8 그대로 뭐 이걸 10시 2라고 바로 바꾸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에요. 근데 A, B, C가 이번에 자연수예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위에 거는 의미하는 정수이기 때문에 A가 0이어도 되고 B가 0이어도 되고 막 이런 거야. 근데 아래는 무조건 111 아무리 못해도 한 장은 뽑아야 돼. 그런 생각이죠. 괜찮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다른 3장 중에 8장을 뽑으라고 시키고 있지만 미리 한 장씩은 뽑아 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문제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력서를 넣는데 서로 다른 건설회사가 3군데가 있고 서로 다른 통신회사가 4군데가 있고 서로 다른 뭐 할까요? 건설, 통신 그러면 뭐 해야 돼? 운송? 운송회사가 3군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력서를 4장을 쓸 수 있다고 했죠. 4장. 이력서 4장. 이해가요? 이력서 4장. 이력서 4장을 이렇게 10군데에다 낼 건데 문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각가지 종류의 건설회사, 통신회사, 운송회사를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어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력서를 내는데 난 건설회사에다 몰빵할까 이런 거 안 되고 하나씩은 내라. 그래서 서로 다르게 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잘못된 행동이 뭐냐? 선생님, 저 셋 중에 하나 먼저 내고요. 넷 중에 하나 내고요. 셋 중에 하나 내면은 일단 3군데를 다 낸 거잖아요. 그럼 남은 게 7곳이 있으니 7개 중에 한 개 낼게요. 이러시면 이거 잘못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지금 방금 111 미리 뽑아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며요. 이건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면 나 4장을 뽑을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 건설, 통신, 운송이면 2장, 1장, 1장 내든지 1장, 2장, 1장 내든지 1장, 1장, 2장 내야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저기는 미리 뽑아도 된다는데 여기는 미리 뽑으면 안 된대. 왜일까요? 네? 뒤에 있는 아이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A, B, C 할 때 A를 2장 뽑을 때 A가 서로 다르지 않잖아요. 같은 거는 미리 뽑아놔도 돼요. 같은 걸 뽑을 때는 미리 뽑아놓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이거 왜 달라지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런 거야. 여기가 A, B, C가 있고 여기 뭐 D, F, G가 있고 여기 H, I, J가 있다고 쳐보세요. 3군데 중에 A를 뽑았고 B를 뽑았고 B를 뽑으면 안 되지. D를 뽑았고 H를 뽑았고 그 다음에 7개 중에 하나가 B였다고 해볼게요. 괜찮아요? 근데 이런 가지수들 중에는 3군데 중에 한 군데가 B고 D고 H고 A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2개 어때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이쪽에서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걸 먼저 하나씩 뽑아놓고 나중에 처리해야지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같은 거, 구분이 안 되는 같은 거면 미리 뽑아놓는 게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차이점을 몰라서 물어보면 맨날 이렇게 생각하다 틀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쨌건 저희는 정원에서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에서는 이런 맥락의 내용들이 나타난다면 자, 이제 A, B, C가 자연수라면 지금 말로 얘기했지만 못해도 한 장씩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미리 한 장씩 주자. 여러분들은 3개 중에 8개를 뽑는 게 아니라 3개 중에 몇 개 뽑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5개만 뽑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가세요? 오, 선생님, 저 이런 거는 3개 중에 5개 뽑는다고 할 거예요.
이해가? 왜?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이거 A라는 건 A 프라임 플러스 1, B 프라임 플러스 1, C 프라임 플러스 1,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의미하는 정수. 원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의미하는 정세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B, C의 합이 8인데 A는 2 이상, B는 1 이상, C는 0 이상 이렇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될까요? A는 미리 2장을 뽑아놓고 B도 미리 1장을 뽑아놓고 이해가세요? 나머지 5장만 A, B, C에서 뽑자. 그래서 이것도 같은 문제를 3인칭으로 합니다. 볼까요? 그럼 나중에는 식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A 프라임 플러스 2, B 프라임 플러스 1, 너는 뭐 그대로 C 이렇게. 그래서 의미하는 정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하는 정수. 그럼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오겠죠. A는 2 이상, B는 1 이상, C는 마이너스 2 이상 이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2 이상이면 오히려 여기에 더 2개를 더 해야 돼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A 프라임 2 더하기 B 프라임 1 더하기 C 프라임 마이너스 2를 해야 얘가 의미하는 정수가 되지 않겠어? 이해가요? 그래 0 들어가면 되잖아. 0 의미하는 정수.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나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나 기본 기조는 얘 의미하는 정수. 의미하는 정수. 그걸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정식 회의 개수라고 하는 게 이러한 맥락이 들어가고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면 지금은 하한이 걸려있는 거죠. A가 몇 이상이야. 이게 하한이야. 아무리 작아도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런 거. 상한이 걸리면 문제가 좀 달라져요. 뭐 A가 최대 5까지밖에 안 돼. 이런 것들. 그럼 상한이 걸려지면 상한에 넘어가는 것들을 제외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케이스를 분류하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쪽 이야기까지는 발전시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을 할 거야. 자, 이 이야기가요. 어떻게 발전되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발전되냐? 이런 문제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야, 의자가 8개가 있어요. 4, 5, 6, 7, 8. 자, 의자 8개가 있는데, 세 명의 학생이 그래 가서 좀 앉아라. 가서 앉는데, 아니 뭐하고 붙어앉아. 이웃하지 말고 떨어져 앉아. 뭔 얘기인지 갈까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해봤냐? 야, 3명, 너네가 앉은 의자는 너네가 갖고 있어. 이해돼요? 너네가 앉은 의자 너네가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의자가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1 아이들은. 그래놓고 하나, 둘, 셋, 넷, 5, 6개 자리에 본인이 의자를 들고 가서 앉으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6 퍼미테이션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6, 5, 4를 곱하니까 얼마? 120? 120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중복조합을 이야기하면 솔직히 약간의 어거지 같은 이런 느낌이 필요가 없습니다. 야, 3명 아무렇게나 줄 서. 3명 줄 서 있어요. 그거 앉아. 의자 앉아있어. 의자 앉아있어. 3명이 뭐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자를 A개 놓을 거고 B개 놓을 거고 C개 놓을 거고 D개 놓을 거야. 괜찮아요? 근데 벌써 얘네들 3명이 앉아있으니까 의자가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5야. 괜찮아요? 근데 A는 0 이상이어도 돼. 여기 의자 없다고 해서 뭐 괜찮잖아. 근데 B하고 C는 의자가 1개 이상 있어야 돼. 그리고 D라는 곳은 뭐 0개부터 괜찮아. 그럼 나는 요거 계산을 할 때 뭐라고 써도 돼요? 4개 중에 3개 뽑는 거죠.
왜? 1 미리 여기는 하나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라고 하면 더해 7 빼기 1 6 컨비네이션 3 20이어서 3 빼가고 20 곱하면 120 나오겠죠. 누가 더 활용도가 클까요? 라고 물어보면 후자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게 활용도가 더 큽니다. 이런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자연수의 개수야 끝 이러면 안 되고 저게 어떻게 발전되는지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하나 가져가 볼까 합니다. A하고 B하고 C하고 더하면 8보다 작거나 같은 A, B, C는 의미 아닌 정수. 자, 이건 부등식. 자,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합니까? 선생님, 이게 의미 아니니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요. 8일 수도 있어요. 이걸 다 계산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해 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0일 수도 있고 아이씨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그때 여기다 이렇게 뭘 더하냐면 D를 더해요. 우리의 운명적인 D. 그리고서는 이 경우는 D가 8이면 돼요. 이 경우는 D가 7이면 돼요. 이 경우는 D가 0이면 돼요. 얘가?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보다 작거나 같다고 같은 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이야. D가 0이면 그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 되는 거고 D가 1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 되는 거고 납득이 가세요? 살짝 아이디어를 비틀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이거 4H8과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저런 내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갖춰주시면 돼요. 솔직히 저거를 2학년의 개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파스칼 삼각형인데 이용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간단한 아이디어 정도로 해석하는 그 정도의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이 415번부터 42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풀다 보면 자연수다, 의미 아닌 정수다, 홀수다, 짝수다, 1 이상이다. 만약에 좀 헷갈리면 전부 다 뭘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게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짝수라고 설명할 때도요. 2m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2m 더하기 2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왜? m에 0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 뭔 얘기인지 알까요? 홀수는 2m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가 특출난 게 있다면 그 녀석을 기준으로 나열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실까요? 자, 일단은 415부터 428번에 짝수번들만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앞에 거 뒤에 걸로 넘어갈게요. 일단 415번부터 28번까지 짝수번만 풀어주세요.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분들 잘 안 풀리시면은 네,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그거 위주로 먼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을 짝수로 부는 것 맞습니다. 보통은 뭐라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 만약에 좀 그렇다면 0은 짝수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얼마 안 썼는데 좀 고마웠어. 자, 7문제 정도 되고요.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리신 거는 질문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18번. XYZ가 의미양이 짝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0을 짝수로 인정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를 2x 프라임 더하기 2 아니야 더하기 2 필요 없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y는 2y 프라임, z는 2z 프라임 이렇게 봐요.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5다, 3h 5다. 이거 계산하시면 72다. 21가지다. 이렇게 쓰시는 게 418번. 네, 이해합니다. 영을 짝수라고 보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418번. 네. 다른 질문 있어도 좋습니다. (422번) 좀 지울게요. 자, 422번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어느보다 작다. 양의 정수라고 했어요. 양의 정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x를 x 프라임 더하기 1, y를 y 프라임 더하기 1, z를 z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의 정수, 자연수.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2보다 작다. 괜찮아요? 근데 뭐 정수 작다라고 하면 몇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는 거 아니냐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게 없겠죠. 되세요? 그럼 지금은 뭐 솔직히 여기다가 W를 뭐 더해갖고 쓰는 것도 뭐 4H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지만 에이 뭐 이 정도야. 3H 0도 있고 3H 1도 있어요. 3H 0이야 당연히 1입니다. 다 0이니까. 3H2는 3C라고 동일합니다. 뭐 1 더했다가 1 빼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쓰시면 422번도 해결이 가능하시죠. 다른 질문도 있나요? (428번은) 괜찮으셨나요? 428번은 어떻게 놓는 거예요? 네, 428번은 A를 2의 X제곱, B를 2의 Y제곱, C를 2의 Z제곱이라고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가 2의 X 더하기 Y 더하기 Z제곱이 2의 N제곱이 되는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 y, z 0은 안 돼요. 0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은 맞는데 x, y, z가 자연수야.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야. 그래서 3h n-3이라고 써야 되고요. 이거 두 개 더해서 뭐 빼보시면 n-의 콤비네이션 n-3인데 뭐 2라고 쓸게요. 요 값이 28 나오는 n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저거 뭐 퍼뮤테이션으로 고쳐서 풀어도 되지만 NC2 몇 C 하면은 28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8C2 하면 28이 나와요. 8C. 그래서 N을 9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여튼 뭐 428번도 저런 식으로 정답 가능하십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중독조합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기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은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장착해 가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유형 15번 있는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유형 15번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들을 읽다 보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앞에서는 아예 개수를 대놓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줬다면 이제는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유형 15번 역시 짝수번만 손에 좀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430번부터 444번까지인가요?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닙니다. 통일통계를 2학년 때 공부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잠실역도 그렇고 강남구도 그렇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 푸는 것들 연습 먼저 하시고요. 요즘 그래도 수능이 확통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과애들하고 이과애들 그 형평성 낮추는 것 때문에 요즘 문제들이 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기본적인 요소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두시면 2학년 때도 처음 듣는 것보다 낫겠죠. 자, 444번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8문제예요.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오네. 여기 좀 무서워. 자, 430번부터 444번까지 네, 채점도 좀 해보시고요. 네, 440번. 자, 440번 문제 좀 적어볼까요?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상자가 있는데 똑같은 구슬 3개를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하여하여 3개를 뽑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7C4에서 35가지라고 이렇게 네,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NHR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서로 다른, 이게 서로 다른, 이게 나오는 이제 뽑는 횟수죠, 횟수. 지금 440번 질문하신 분은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보세요. 같은 주사위를 저희가 서로 다른 주사위 3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가지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216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졌다 36가지.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2개의 주사위를 던졌다 이러면 서로 다른 걸로 보라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별 이야기가 없으면 다른 걸로 보시는 겁니다. 뭐 색깔이 다르든 크기가 다르든 뭐 숫자가 써있든 뭐 구분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이제 같은 주사위 구분이 되지 않아요. 112는 그냥 112로 끝나는 주사위입니다. 같은 주사위 3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이때 3H6인지 6H3인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가 달라요?
눈이 다른 거 아니에요? 눈이? 여섯 개의 서로 다른 1, 2, 3, 4, 5, 6 여섯 개의 눈 중에 세 개를 뽑아 그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주사위 세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H3이어서 8콤비네이션 3 시운 6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 이게 6H3인지 3H6인지 헷갈렸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440번은 네, 글을 읽고 서로 다른 5개의 상자 중에 같은 공 3개를 넣어라. 그러면 A, B, C, D 써놓고 누가 3이고 누가 2이고 뭐 그런 거 찾는 연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지씨. 자, 일단 440번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질문 없나요? 다른 거? 괜찮으세요? 괜찮아. 네, 좀 지울게요. 자, 저희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 거냐면 함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어찌면 잠실여고 학생들한테는 함수 개수는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뭐 예약일 수도 있어요. 이걸 함수 단원에서 내도 상관이 없고 경우의 수 단원에서 내도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이게 요즘 뭐라고 해야 돼? 대세? 수능에서는 대세입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고 올해 수능은 아마 합성함수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합성함수의 개수에서. 왜냐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다 합성함수 개수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수능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함수의 개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함수 개수가 있죠. 자, 기본적인 함수 개수에는 일단 정역과 공역이 있을 때 첫 번째는 그냥 함수의 개수. 그럼 아까 전에 m파이 r 이거를 n의 r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는 그냥 넘버고 집합 y의 개수. 4일로 가냐, 다 2로 가냐, 뭐 다 n으로 가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오죠. 자, 세 번째,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이 경우에는, 이 세 번째 경우에는 n이 r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런 필요 없어요. 중복으로 하면 n이 뭐 커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m 퍼뮤테이션 r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1대1 이거를 뭐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은 원래 두 가지입니다. 정의역 x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치역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정의역 x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해요? 야, 1이 몇 군데로 갈 수 있어? n군데요. 2는 n-1군데요. 이런 식으로 정의역의 원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랬을 때 NPR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뭘로 해석해도 되냐면 정의역이 다르면 나오는 함수값도 다르다. 그러면 함수값 몇 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R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N개 중에 나는 서로 다른 R개의 함수값을 준비해 놓을게. 괜찮아요? 그래서 치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치역은 R개의 원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 NCR. 그래 놓고 앞에 있는 1, 2, 3부터 R까지 하고 뭐 할 거냐면 이 R개의 원소를 매칭시키는 거죠. R팩토리얼.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NP 아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NP 아니겠지. 자, 네 번째 이야기는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다 또는 fx1이 fx2보다 크다 뭐 같은 말입니다. 증가함수든지 감소함수든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증가함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의역을 기준으로 읽기에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 1이 1을 가질 때, 1이 2를 가질 때 다 케이스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치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녀석은 벌써 1대 함수단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다르다. 함수 뭐 계속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값도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치역의 입장에서는 어쨌건 R개의 원소가 있으니 나 R개의 원소가 준비가 되어야 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H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선생님 뽑기만 하면 되나요? 그치? 치역을 R개 뽑아보면 대소 비교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요 이야기를 이렇게 내기도 하죠. 이 성분 AB에 점이 뭐 4개가 있다. 성분 CD에 점이 5개가 있다. 내가 성분 AB 위에 임의의 2개의 점을 잡고 성분 CD 위에도 임의의 2개의 점을 잡을 때 우리가 연결을 해서 성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성분이 교점이 생기지 않도록 연결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되냐? 여기 4개 중에 2개를 뽑아요. 뭔지 몰라. 이거 뽑아요. 그래서 여기 또 5개 중에 2개를 뽑아요. 뭔지 몰라. 이거 뽑아요. 그다음에 연결을 할 때 교점이 생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할까? 그러니까 순서는 내가 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서는 6개, 10개에서 60까지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가능할까요? 그런 맥락으로 증가함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뭐 교점이 안 생긴다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군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는 x1이 x2보다 작은데 fx1이 fx2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대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 녀석의 함수값이랑 이 녀석의 함수값이 같아도 된다고? 서로 다른 원소가 같은 원소를 가질 수도 있대. 중복을 허용할 거야. 납득가요? 그래서 이런 녀석을 우리는 NHR이라고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 이야기가 이렇게 5가지가 원래 기본적인 함수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함수 이야기.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F 합성 뭐 이게 X 되는 거 시험 볼 때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3가지 합성함수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제 뭐 기에 이미 바퀴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선택하든 크로스로 선택을 하든. 근데 이 크로스 선택이 y는 x 대칭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이번에 함수를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 역함수를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y는 x 대칭을 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세번합성이라고 하면 이때는 본인이 본인을 선택하는 거 가능하고 세 명이서 편을 먹어야 되죠. 두 명이서 편을 먹으면 안 되고 세 명이서 편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개짜리 교란수라고 말을 해요. 세 개짜리 교란수. 그 다음 이렇게 성립하라고 하면 본인이 본인을 선택하거나 싫어 나 다른 애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선택해 줘야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좀 있고 뭐 이런 것도 나오죠. 뭐 무함수 기함수의 개수 제일 큰 관점은 0에서 얘는 0이 자유롭고 얘는 0이 무조건 0으로 가야 하고 그 차이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 됩니다. 우함수, 기함수 뭐 이런 내용들 그 밖에 기타 등등의 함수들은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씩 사용해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를 좀 볼까요? 67페이지. 자, 67페이지를 보시면 뭐 446번은 그냥 빨리 쓸게요. 3H5 괜찮아요? 446번 3H5 그리고 3H5는 이제 72, 21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자, 448번 같은 경우는 1, 2, 3, 4가 있고 1, 2, 3, 4, 5, 6, 7이 있는데 2는 무조건 4를 가져야 하고 나 조건이 이거죠. x1이 x2보다 작으면 함수값은 같아도 돼. 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는 몇 개 중에 하나니? 이렇게 물으면 1, 2, 3, 4,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3, 4는 누구를 선택할 수 있니? 그러면 4, 5, 6, 7, 4개 중에 2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갈까요? 됩니까?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4 곱하기 52니까 10이어서 정답을 40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452번 좀 볼까요? 452번. 자, 예전 지워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상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상식입니다. 솔직히 경우의 수는 집합하고 함수하고 너무 뭐라고 할까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456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지는데요. K번째 나오는 수를 AK라고 하는데 A1보다는 A2가 크거나 같고 A3가 크고 A4, A5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아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 등호 두 개 있죠? 등호 두 개. 그 등호 두 개에 의하여 케이스가 네 가지가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둘 다 등호를 없애. 둘 중에 하나만 등호를 남겨. 괜찮아? 등호를 하나 남기라는데 등호를 써야지. 부등호를 쓰고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등호를 두 개 남겨. 그러면 주사위는 6개고요. 얘는 6개가 서로 다른 5개의 눈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크기 순으로 배열하면 되니까. 이 녀석은 6개 중에 몇 개만 선택하면 돼요. A1하고 A2가 같은 값을 선택하니까 4개만. 얘도 4개만. 얘는 3개만. 괜찮아요? 그래서 뭐 6, 15, 15, 20 다 더해서 쉬운 거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으면 452번도 해결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갖추고 있는 게 중복 조합의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어디를 좀 펼칠 거냐면 390번부터 396번 있는 페이지를 좀 펼쳐볼 겁니다. 390번부터 396번. 자, 7문제이고요. 오늘 이 7문제까지 마무리를 지으시면 퇴근을 쉬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다 등호시켜놓고서 A2, A3 같을 때랑 A2, A5 같을 때를 빼셔도 되죠. 근데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동의할 겁니다. 그냥 6개 중에서 그렇죠. 간격을 두고 하는 걸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직접을 하시죠. 이건 짝수것만 하는 거 아니라 다 풀라고 했습니다. 자, 함수 개수 390번부터 96번까지 네, 다 푸시면은 온라인 퇴근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놓으시고요. 네, 강의 들어가시고 프린트는 조만간에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한 2주 정도 뒤에 네,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네, 세분이 들어가고요. 네, 프린트 다 푸는 거가 숙제가 될 거예요. 조만간에. 네, 네 들어가세요, 요현 씨. 재석이도 들어가시고요. 네, 주소 들어가세요. (395번이요) 395번은 F1이 1이 되는 거랑 F가 5가 되는 걸 빼는 게 더 빠릅니다. F1이 1이 되는 거랑 F가 5가 되는 걸 빼는 게 빨라요. 네, 유찬이도 들어가고 민준이 들어가고 네, 찬영 씨도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유서 씨 잘 들어가시고요. 원제는 네, 토요일 날 일찍 오세요. 일요일 날 일찍 오세요. 네.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